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심리학 책이에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복잡한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심리 법칙. 네, 이거는 심리학 책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행동들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거랑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사례별로 나와 있어서 좀 저는 편하고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뛰어넘어 진정한 나를 만나다. 미러링 효과, 거울 효과라고 하는데요. 개인은 종종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진짜 자아인식을 완성하기도 한다. 즉,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는 사회적 피드백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 타인의 견해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지만 자아관은 모두 타인과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기적 편향. 사람들은 항상 좋은 쪽으로 자신을 대하고 성공하면 내 실력 덕분이고 실패하면 세상 탓, 남 탓을 한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되게 말하고 불리한 부분은 무시해버린다. 네, 이 인간에게는 모두 다 이런 이기적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뭐 누구랑 다툼이 일어났을 때 보면 같은 상황인데 서로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이기적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지 다른 사람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세상을 건너는 법에서 양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현상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즉, 다수의 사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다수의 의견에 좀 이렇게 휘말리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정신을 키우며 대중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부정적 감정은 전염이 된다.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 네, 여기서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가 뭐냐면요. 이제 이런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자기 직장에서 상사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상한 채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부인에게 또 이유 없이 화를 낸 거죠. 이제 부인도 또 남편이 이유 없이 자기에게 화를 내니까 그 화난 감정을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푸른 거예요. 했더니 아이들도 또 엄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하면서 그 감정을 자기들이 놀고 있던 고양이 인형을 그냥 발로 걷어차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자기들의 화난 감정이 연달아서 간다는 그런 효과가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 감정을 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서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회사에서 좀 잘 마무리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조금 자기의 감정을 좀 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틀렸다. 인간관계에서 이해 충돌이 없을 수는 없다. 이때 넓은 마음으로 원한을 감싼다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는 남에게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돌아올 것이다. 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자기 자신에도 그 유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호손 효과. 감정 표출은 곧 심리적 균형으로 심리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부정적 감정이 생겼을 때 무턱대고 통제하거나 억압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할 출구를 찾아 자신에게 멀어지게 해야 한다. 네, 이거는 호손 효과라는 건 감정을 좀 표출해야지 무조건 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아이들이 화가 나고 이럴 때 막 울거나 이럴 때 울지 말라고 하지 말고 좀 우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화를 풀어내는 방식을 좀 평소에 알고 있으면 좀 우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좀 믿고 내 사연을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좀 털어놓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이건 인위적으로 화풀이방 요새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막 가서 막 뭐를 던지고 막 깨고 이러면서 하여튼 감정을 좀 표출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효과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온 어떤 예로는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풀이방을 실제로 만들어 놨더니 일의 능률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학습된 무기력. 절망적인 환경은 없고 절망적인 마음 상태만 있을 뿐이다. 만약 좌절 속에서 버틸 수 있다면 좌절은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자신이 믿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작은 성취를 찾고 자신의 장점을 떠올려 보는 등의 방법으로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난다면 성공의 저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제 무기력이 너무 계속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좀 성취하고 이렇게 해서 좀 무기력에서 벗어나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끌어올려 성공하라. 요나 컴플렉스. 요나 컴플렉스는 일종의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 또는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성장을 회피하는 심리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게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네요. 요나 컴플렉스는 우리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요나 컴플렉스를 깨뜨려야 하며 대담하게 자기를 돌파하고 추월해야 한다. 네, 성공하려면, 나를 성공으로 끌어올리려면 두려움을 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요, 이렇게 요나 컴플렉스, 호손 효과 이런 게, 책을 보면, 왜 이런 게 붙었는지 이 유래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한번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발라의 효과란 철저하게 자신의 단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시간과 힘을 가장 뛰어난 영역에 쏟아야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강점을 살리라는 거예요. 강점을 살려라. 탁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플라시보 효과.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좋아진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에 위안이 생기면 그걸 믿으면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 삶이나 직장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적극적인 암시를 주어야 하고 소극적 암시는 피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떤 임무를 맡은 후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어. 이 일은 나에게 아주 간단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좀 암시죠. 자기 암시. 할 수 있다는 이런 암시를 좀 주면 실제로 또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불이당의 당나귀 효과.
이해 득실을 계속 저울질하다가 망설이고 결정을 못하는 현상. 네, 이 부리당이라는 사람에게 당나귀가 있었는데 이 당나귀한테 양쪽에다가 똑같은 양과 질에 이렇게 먹이를 줬는데 이 당나귀는 막 이 양과 질을 너무 따지다가 결국엔 먹지 못하고 이제 거의 굶어 죽게 된다는 그런 일화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전에는 망설이지 말고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마라. 네, 이건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망설이고 이것저것 재다가 결정을 못 내리면 안 되겠고, 또 내가 결정을 내렸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한 선택에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능은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 모든 길은 반드시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끈기 있는 사람만이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다음 술술 풀리는 인간관계 기술 해서 미소 효과. 미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행위 언어로 소리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인간관계에 가장 좋은 윤활제이며 두말할 것 없이 사람 간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끌어당긴다. 네, 미소는 참 좋은 점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그냥 얼굴만 아는 이웃을 봤을 때 먼저 좀 미소 짓고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웃는 얼굴로 대하면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루시퍼 효과. 세상에 선하기만 한 사람은 없고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 네,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규정지어 방심하면 안 된다.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좋은 사람일 뿐이고 상황이 돌변하면 무자비하고도 무서부리의 권력을 손에 쥐면 당장이라도 악마 같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네, 이건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선 누구나 좋을 수 있는데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느낌이다. 얼마나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는 오직 행복에 대한 우리의 민감도에 달려 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마음으로 느낄 줄만 알면 행복은 반드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일깨워준다. 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감하게 작은 거에도 만족만 한다면 언제든지 행복을 수시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결정적 순간의 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삶에 임하는 현명한 선택이며 시기적절하게 버릴 줄 아는 인생만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다. 네, 이 책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요, 내용이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각 그 심리적 현상들에 대해서 좀 유래가 나오고 이래서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심리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